유시의 기원 종합정리 고대 중국으로부터 현 한국까지 제1회 유시의 시작과 발자취 묘금 보유 영상 제작 유찬종. 우리 유시는 중국으로부터 귀화한 성씨로서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 중국의 시대 변천 과정. 일반적으로 중국은 7천년 역사, 한국은 5천년 역사라고 말한다. 이는 중국은 문명 신화시대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은 단군 신화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통설이다. 중국 신화에서 나오는 반고라는 최초의 창세신이 있는데 이는 천지창조의 신이기 때문에 연대로 짐작하는 인류를 창조한 신인 부피 여호와보다 이전에 존재한 것이 된다. 그러나 문헌이나 고체 등으로 반고의 존재가 언급된 것은 사기천나 풍속풍수환으로 사망후대가 거론되었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일로서 모호한 설이다. 사망후대. 중국의 역사 시기를 가리킬 때는 사망후제 시대, 상고시대, 원고시대, 신화시대를 말하고 약칭해서 사망후제라 부르기도 한다. 사망후제는 중국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제왕들로 3명의 황과 5명의 제를 말한다. 즉 이들 8명의 제왕은 중국 문명의 시조로 추앙되어 근대 이전의 중국에서 신화가 아닌 역사로서 추앙되었다. 현대의 역사학계에서는 사망후제 신화가 후대에 창조되고 부풀려진 신화이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은 중화민족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을 통해 사망후대를 실존 인물로 격상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서 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사망후제 신화의 기본 틀이 되는 상고대 시조서화의 원형은 상나라 무렵부터 이어져 왔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가 각종 사상을 주창하고 제후들에게 일세하면서 사망후제 신화가 창조되어 그를 갖추어 나갔다. 고대 신화의 경우 공명오행설이 유행한 이후에 5명의 제왕이 신화로서 정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후대에 재창조된 신화이기 때문에 사망과 오제의 구성원은 제자백가의 주장에 따라 천사만들이다. 춘추 전국 시대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망후제 신화는 계속 재창조되었다. 제자백가 또는 현상적 표현인 백가쟁명은 춘추전국 시대 기원전 770년에서 221년에 여러 사상가와 그 학파를 말한다. 주나라가 동으로 천도한 후에 동줄 기원전 771년부터 256년까지 그 시대에서는 종주권이 세약해짐에 따라 제후들이 세력을 추구하면서 거리낌이 없어져서 양육강식이 잇따라 일어나자 중국 천하는 소란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춘줄전국시대라고 하며 춘줄전국시대는 선진시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에 의한 중국 통일 이전의 시기를 뜻한다. 이 시대는 중국 사상의 개화 결실의 시기였다. 이 시대의 사상가들을 제자라며 그 학파들을 백가라 부른다. 춘줄전국 시대는 사회, 경제, 정치상의 일대 변혁기였다. 이는 이족제적인 사회 해치기이며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그에 따르는 질서가 붕괴하는 시기이며 또한 경제적, 군사적 실력주의의 대두기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왕조의 권위 실취에 따르는 제후의 독립과 대립 항쟁의 시대였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중국의 사상계는 최초 활발해졌다. 중국 역사상 사망후제에 관한 설은 전국 시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먼저 사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7종의 설이 있다. 처망, 지왕, 미망, 사기, 고사망 금기에 인용된 하도, 사모력, 처망, 지왕, 대왕, 사기, 진지왕 금기, 복시, 여호와, 신농, 풍속통의 황태편, 복시, 신농, 공공 통감액기, 복시, 신농, 추경, 대포통, 수잉, 복시, 신농, 풍속통의 황태편에 인용된 예외 한문가, 복시, 신농, 황제 18사역, 제왕세계와 손시주 3분, 아래는 18사력에 나온 사망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의 사망은 태호 복시, 염제 신농, 황제 환원을 말한다. 사망은 맨 처음 3명의 왕도 아니고 연속적인 3명의 왕이 아니다. 그들은 각각 인류 문명에 필요한 획기적인 발명을 통해 후세에 큰 모범이 되었기에 사망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사망의 첫째인 복희는 태호 큰 하늘가 불렸으며 뱃몸에 사람머리를 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사냥법과 불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복희의 뒤를 이어 몇 명의 왕이 자리를 잇다가 두 번째 사망인 신농의 시대가 왔다. 염제 들꽃 임금나고도 불린 신농은 사람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 그는 태양신이자 농어신으로 농경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또한 태양이 높게 떠있는 시간에는 사람들에게 상업을 가르쳐도 한다. 염제 신농의 자리를 이은 것이 바로 황제 헌원이다. 헌원은 사람들에게 집 짓는 법과 옷 짜는 법을 가르쳤으며 수레를 발명했다. 글자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천문고와 역선을 시작하고 의료수를 시작한 것도 황제였다. 어느 정도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자 황제는 태산을 행차하여 천지 사방의 신을 모두 불러 모았다. 황제는 큰 코끼리가 끄는 보물로 된 수레를 탔으며 황제의 위세를 본 신들은 그의 위력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천지 사방의 신 중 황제에 따르지 않는 무리는 치오를 따라 반란을 꾀했다. 치오는 눈이 넷, 손이 6이었으며 부리로 된 머리와 새로 된 이마를 가지고 있었다. 새와 돌을 줄지은 먹는 신으로 자신의 72명의 형제와 함께 싸움에 매우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황제는 치오의 모범을 알자마자 군사를 모아 한천과 탕록에서 치오를 격파하였다. 치오는 부하인 풍백, 우사와 함께 저항했으나 결국 황제에게 항복했다. 치오의 난을 평정한 황제는 이후 별탈 없이 지내다가 100살 되던 때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황제가 하늘로 돌아가기를 간청했다. 많은 사람이 황제의 치세가 계속되기를 기원했지만 황제는 중신들과 함께 용을 타고 승천하였고 이후 황제의 5 자손 오제의 세상을 다스렸다. 오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설이 없으며 주로 5가지로 요약된다. 복희, 신농, 황제, 당이여, 무슨 황왕대기, 황제, 전욱, 제국, 당이여, 무슨 세본, 대대대, 사교 오제분기, 태고, 복희, 염제, 신농, 황제, 소고, 전욱, 예기월령, 황제, 소고, 제복, 제지, 제역, 도장, 통신부, 보록육, 본원성기에 인용된 양무지의 말, 소호, 전욱, 고신, 당이여, 무슨 상서서, 제왕세기, 18사력, 18사력에서 오제는 황제의 뒤를 이은 5 자손을 뜻하여 소호, 금천, 전욱, 고양, 제복, 고심, 제여, 도당, 제순유의 5명이다. 뒤에 2명을 따로 떼어 성군을 칭송할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요순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호, 금천은 황제의 아들로 황제가 승천한 후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후 봉황이 나라들어 소호의 정치를 도왔다. 소호의 뒤를 이은 것은 전욱, 고양으로 전욱은 소호의 형의 아들이었다. 아직 반고의 천지 창조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았다. 전욱은 엄격한 법을 세워 하늘과 땅의 구별을 확실히 하고 인간 세상에서도 주종관계, 남녀관계 등을 확실히 세웠다. 전욱의 뒤를 이은 것은 소호의 아들인 제곡 고신이었다. 그는 음악의 신으로 각종 악기와 음악을 만들어 백성들을 즐겁게 하였다. 사망오제는 중국 신화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이들을 동이나 한민족으로 간주하는 주장이 있다. 사망오제가 공이었다는 중국의 사료들이 일부 존재하며 공이라는 존재를 모두 한민족으로 보는 역사관이 존재한다. 또한 20세기 이후에 쓰여진 한단고기와 같은 일부 서적에는 사망오제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를 동이나 한민족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나라 이전의 동이와 한나라 이후의 동이는 같은 존재가 아니요 한민족이 속해 있는 동이는 한나라 이후의 동이이기 때문에 진나라 이전의 동이에 해당하는 사망오제의 동이 여부와 한민족은 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한단고기와 같은 서적은 미서로 판별되어 역사적 가치가 없어 사망오제 동이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삼국사기를 비롯한 일부 기록에서 신라 및 가야의 왕족이 소호 군세지를 선조로 기록한 것이 나타나며 고구려 왕동격치 제곡 고신지 또는 전옥 고양지를 조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왕족의 혈통을 신성시하기 위해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 또는 유명한 위인들을 일부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시조로 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하나,
파. 기원전 2070년경, 기원전 1600년경은 중국 전설상의 왕조인데 처음으로 상나라 이전 수백 년간 존재했다고 기록된 나라이다. 그 연대는 하상주 단대공정에 의해 기원전 2070년경에서 기원전 1600년까지로 추정한다. 학탕대의 문헌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며 대체로 중국 사학계에서는 권리 더 문화를 하왕조의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라의 실존을 주장하나 중국 외부에서는 아직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제 한 사람인 요임금에 말려 홍수가 일어나 우임금이 치수 사업에 성공했다. 그 공으로 순임금이 죽은 후 제후들이 받들어 왕위에 오르고 왕조를 열어 이후 10시대에 이어졌다. 후는 제1을 민간의 현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제후들이 후의 아들 계를 추대하여 이때부터 선양제가 없어지고 상속제에 의한 왕조가 출현했다. 10시대의 거왕 때에는 정치가 포악해지고 민심을 잃어 상나라의 탕왕에 의해 멸망하였다. 하의 소재지를 산시산둥원한 등으로 추측하는 학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유성시조 류르공의 등장. 하나라의 14대 왕인 공갑은 성격이 음란하고 귀신을 흉내내는 것을 좋아해 민심은 하왕조로부터 멀어져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후들은 하나라로부터 떨어졌다. 제위 중에 자웅 한상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활용기용의 사육에 종사하는 지도가 없었던 때문에 기를 수가 없었다.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길조이며 거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하오 왕조의 덕이 쇠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유로-유성의 변천일제 찬조라는 사람에게 용을 기르라고 명을 내렸는데 기르던 중에 암컷 용이 죽어버렸다. 유로는 죽은 용의 고기를 육갱을 만들어 공급에게 헌상했다. 용의 고기는 맛있었기 때문에 공급은 더 많은 용의 고기를 요구했지만 조달할 수가 없어 유로는 박숭산 남쪽의 요산 일명 대롱산 또는 성인산 동쪽 기슭고 하남성 노산현 소평오지구지군 하남성 노삼으로 도망쳤다. 유로는 이곳에서 땅도 일구며 고기도 잡고 수저도 하면서 지내다가 이곳에서 죽어 장사 지냈는데 유로의 자손들은 이후에 곧 유를 성지로 삼았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의 이유시성의 최초 기원이 된다. 차기 죽은 기에 의하면 항오 왕조의 때 용이 2마리 내려왔고 전개 용이 토하는 거품을 받으면 길하다고 나왔으므로 용으로부터 거품을 받았다. 이 용의 거품은 상나라 르나로 계승되어 주대에 이 거품으로부터 호사가 태어났다고 한다. 하나라의 마지막 군줄걸은 호악하고 사지스러웠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걸은 원래 주변을 정복하는 군주였는데 한 번은 현대의 산둥성 쪽에 있는 유시를 공격했는데 이때 유시는 약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유시의 사람들은 거래의 공격을 돌리기 위해 메이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진상했다. 그 이후 걸은 정사를 기록하고 메기와의 사치에만 빠졌다. 메이는 유시 사람들의 복수를 위해서라고 거래 사치를 부추겼다. 하루는 거리 전국에서 잡아들인 소녀들과 충탄을 벌인 술을 한 잔씩 타사했다. 각지에서 자라온 여자들이 매우 많았으므로 술을 따르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 이에 메이는 일일이 술을 따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므로 술로 연못을 만들고 연못 둘레에 고기의 숲을 만들어 즐기자고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주지용님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다. 공사가 끝난 후 걸은 메기와 함께 술도 맞는 연못에 배를 띄운 후 나무에 고기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며 무희들의 춤을 구경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메이는 3,000명의 궁녀를 모으고 각각의 궁녀들에게 오색 자수의 옷을 입히자는 제안을 해 각 처에서 여자와 옷감, 뒷술자가 징발되었다. 충신이었던 관영궁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용기를 내어 간원에서나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 또 다른 충신이었던 이은 역시 돌에게 간원하려다가 겨우 죽임을 모면하였다. 하나라의 제후이자 제후의 우두머리 격인 방백이었던 흔해탕 역시 백성들을 위해 돌에게 여러 차례 올바른 정치를 진언했지만 오히려 다른 이들처럼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가 진상품을 거쳐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일이 있은 후 거래 옛 부하인 이은과 탕을 따르는 제후들이 거를 쫓아낼 것을 건의하였고 탕 역시 기를 받아들여 전국에 걸 포굴에 포굴을 내걸었다.
걸은 일을 막을 수 없어 도망가는 도중에 살해당했으며 당은 왕위에 올라 상나라의 시조인 당왕이 되었다. 상나라, 상, 기원전 1600년경, 기원전 1046년경 나라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고 여기는 최초 중국 왕조다. 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운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탓에 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나 스스로 나라 이름을 칭할 때 운나라를 세운 부족 이름인 상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으므로 학계에서는 상으로 통일해 부른다. 상나라는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는데 한경왕인 마지막으로 옮긴 수도가 은이었으므로 은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상나라 시조에 관한 의견은 분분한데 기록에 의하면 전설상 인물인 황제의 후손 탕왕이 세웠다고 전한다. 탕왕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자 폭군인 걸릉을 무찌르고 상나라를 개국하였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우이 달기와 함께 백성을 잔혹하게 다룬 30개의 주왕이며 주나라 시조인 서준왕에 의해 멸망하였다. 19세기 말까지 전설상 왕도로만 다루었으나 20세기 초너가 발굴되고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나면서 실제하는 왕조로 인정했다. 출토된 청동기나 각골 문제를 독채함으로써 선사 사회부터 역사 시대로 옮겨진 은나라 사회의 실체가 해명되었다. 준하다. 줄. 기원전 1046년 기원전 256년 나라는 상나라를 이어 중국에 존재했던 나라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유지한 나라이며 790년간 유지했었다. 이 시기 철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 중엽에 서쪽의 웨어강 분지에서 세력을 확대하여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지배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나라 청동기 문학원 영향명은 중원에서 더욱 남쪽 지방인 장수, 안후이, 후베이 등 양지강 유역까지 미친 게 확실하다. 봉건제도는 이러한 광대한 명령을 유효하게 통치하려는 목적에서 발현되었다. 주왕조는 농업을 장려하였고 농지 개척을 진척하였으며 농기구는 목재나 석재로 만들었다. 주나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은 기질이 게으르고 음주 가무와 계집을 즐겼는데 한 해는 지진이 들어 제후국인 보나라로부터 조공 대신 포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 용의 침에서 태어났다. 고할 정도로 빼어난 그녀의 미모에 유왕은 첫눈에 반해버렸다.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유왕은 기존의 황후와 태자를 폐위하고 포사와 그의 아들을 황후와 태자로 삼는다. 유왕은 다루지 않던 포사를 위해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실수로 봉화를 올리게 하여 많은 제후국의 군사들을 혼란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출정한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본 포사가 단순 없이 붉은 입술과 하얀 이를 드러내어 살짝 웃었다. 꿈에서만 그리던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본 유왕은 그 다음부터 수시로 봉화를 올리게 했다. 처음에는 제후들도 달려왔지만 계속 봉화가 어우러져 헛고생으로 한 여자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기로 했다. 이후 폐위된 진황과 태자 의군은 어머니의 나라 진나라로 도망갔고 폐위된 사실을 알게 된 진나라는 분노가 극에 달한다. 진나라는 약하지만 주변의 제후국과 변형, 서희 등을 조합하여 주나라를 공격한다. 유왕 11년에 친구 황후의 아버지가 호경으로 쳐들어왔을 때 유왕이 급히 봉화를 올렸지만 끝내 제후들의 구원당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제후국도 거짓 봉화로 오인하여 오지단 자 주나라는 무너졌고 유왕은 도망치다 죽임을 당한다. 이로써 서주는 멸망하게 된다. 기원전 771년 변형이 주나라를 침략하여 유왕을 살해했으므로 제후들이 평왕을 공립했고 곧이어 후영, 현재의 시안시 부근에서 부도 나거, 현재의 모양시오로 수도를 옮겼다. 이를 기준으로 이전을 서줄 기원전 1046년 기원전 771년 이후를 공주 기원전 770년 기원전 256년로 구분하고 농주는 춘줄시대 BC 77만 403 옹다가 편찬한 역사책 춘추에서 유래와 전국시대 BC 40만 3221 유양이 편찬한 전국책에서 유래로 나뉘는데
춘추시대 때는 많은 작은 제국국들 간의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작은 제국국들이 서로에게 병합되어 전국시대에 들어서는 몇째 강대한 제국국들이 나머지 작은 제국국들을 병합하여 패권을 둘러싸고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이들 제국국 가운데 하나였던 진인 나머지 제국국들을 정복하고 결국 통일된 제국빚이 22만 1206을 세웠다. 하나라 거롱의 말이 은나라 주왕의 달기 주나라 유왕의 고사는 고대 중국 왕조 교체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눈먼 제왕과 썩은 관료, 향기로운 절색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윤석열 정부 멸망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용산의 성형민 노여 페이스워크 건의가 있다. 형태와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시의 시작과 발자취 제1화 끝. 다음 제2화에서 계속됩니다.